그렇다면은 이 각각의 증상들이 치료가 똑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표현 언어의 문제를 보일 때가 있고 수용 언어의 문제를 보일 때 있고 또 말하거나 듣는데 다 문제를 보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지적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폐 스펙트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아이들마다 케이스별로 다 다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없는 아이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아이의 어떤 공포심, 우울감, 감정 기복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들까지 동반이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이가 내원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표현 언어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말이 좀 이렇게 쭉 터지면 말이 좀 잘 되면 이제 이거를 잘 원하세요. 그것이 사실은 결과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용 언어가 안 되는 아이가 갑자기 표현 언어가 늘기는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잘 말을 하게 되는데 수용 언어가 안 되는데 말을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말이 튀었다. 하지만 그 뒤에 지속적인 발전이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잘 알아듣고 인지가 쌓여야 되는데 인지는 좀 받아들이는 것에서 오는데 받아들이는 게 적은데 단지 몇 마디 말을 하는 것만으로서는 이것이 발달의 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게 되고 또 가다가 정체를 하게 됩니다. 즉 언어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이 표현, 수용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즉 지적인 부분과 사회성이 다 같이 골고루 갖춰져야 자연스럽게 이 아이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언어 치료, 놀이 치료, 뭐 감각 통합 치료, 뭐 운동 치료 뭐 다 받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뇌의 여러 영역의 발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죠. 저희 역시도 그러한 어떤 영역을 한 가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들을 다 고려해서 이약, 저약 해서 약이 여러 개씩 챙겨드리는 이유도 그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귀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각연합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리를 듣고 그것이 베르니케라고 하는 이 측두엽하고 이 두 정엽 사이에 있는 이 옆쪽 뒤쪽의 뇌에서 이 소리를 언어로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처리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베르니케 영역 주변에서 그러한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된 언어가 브로카라고 하는 이 전두엽의 영역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뇌의 운동 영역을 통해서 이 정수리 쪽에 있는 운동 영역을 통해서 이제 입을 통해서 구강을 통해서 이쪽 신경을 통해서 말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코스를 통해서 언어가 들어오고 이해되고 말을 하게 되고 말로 나가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수용 언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 베르니케로 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죠. 즉 언어가 습득이 돼서 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그 베르니케 주변에서 여러 가지 뇌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수용은 잘 되는데 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 브로카 영역, 여기서는 이해가 되었지만 이 앞으로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이가 눈치는 있고 다 좋은데 말이 안 나옵니다. 즉 베르니케라든지 뇌에 있는 이 운동 영역이라고 하는 띠가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이쪽 이 서린신경, 설화신경, 이 턱 주변의 신경으로 나오는 이 신경에 이르는 그 코스웍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충분히 인지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표현 언어가 잘 안 되겠죠. 즉 아이의 증상에 따라서 어느 부분의 뇌 신경에서의 회로에 문제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안 되면은 다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표현이 더 잘 되고 어떤 아이는 수용이 더 잘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은 그쪽 부분은 더 발달이 됐지만 반대쪽은 발달이 좀 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 청각 영역을 통해서 베르니케로 들어가고 그것이 브로카로 가는데 딱 이 한 가지 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신경들과의 여러 가지 회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회로 말고 그 주변 시각 회로와도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른 회로라도 연결이 돼 있고 운동 영역하고도 연결이 각각의 영역들하고 뇌의 이 베르니케 영역 자체가
다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즉 여기 하나에서만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이 다른 온 뇌신경, 여기서 뒤쪽, 위쪽, 아래쪽, 옆쪽, 앞쪽 다 신경들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동시에 다 기능이 훅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 가지 기능만 떨어져도 뇌는 여러 가지의 상당히 복잡한 회로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즉 이해력이 떨어졌을 때 듣고 말하는 것도 떨어지고, 듣고 보는 것도 떨어지고, 듣고 기억하는 것도 떨어지고, 이런 듣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뇌신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는 듣고 이해하는 거나 듣고 기억하는 건 되지만 듣고 말하는 것만 안 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다 안 되는 아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회로가 여러 군데가 망가질수록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주변 뇌에 있는 겉에 있는 피질들하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기억하고, 그 정보를 또 받아들여서 저 정보를 이해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것이 브로카로 가서 언어가 표현되고, 운동 영역에서 우리의 턱이라든지 입술, 혀 이런 쪽을 통해서 말로써 나가게 되는 이 신경회로에 어떤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었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신경회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발달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신경회로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신경회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경락을 통해서 일단 이해를 합니다. 뇌로 가는 경락은 일반적으로 방광이라고 하는 경락이 있습니다. 방광경이 있고, 담경, 삼초경, 위경, 이러한 크게는 4가지의 경락, 그리고 임동맥이라고 하는 이 경락이 뇌로 올라가는 경락입니다. 이러한 경락들이 뇌의 곳곳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락들이 뇌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약을 통해서 또는 침을 통해서 뇌로 가는 경락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7세 때 내원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2년간 치료를 해왔었고요. 이 아이도 한 7년 전, 7, 8년 전에 치료를 했었던 아이였습니다. 7살이었는데도 말이 거의 잘 안 나오고, 아이가 위축되어 있고, 건강합니다. 뭐 밥도 잘 먹고 다 좋은데 아이가 위축되어 있고, 부모님은 일을 하시느라고 아이를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뉴로피드백, IM, 청지각, 그리고 한약 치료랑 침구 치료를 동시에, 이런 언어 지연의 아이들은 이런 치료들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확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이의 언어가 이 정도의 역치가 필요한데, 그 밑에 효과로 나타내서는 이 아이가 증상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이것을 확 넘어가 줘야 됩니다. 역치를 확 넘어가 줄 때 아이가 언어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양이,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작은 양이 적게 되었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씩 이 아이 역치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속도로, 이 정도의 강도로 오래 치료하면 어떠냐? 효과가 굉장히 더딥니다. 즉 중요한 거는 역치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자극이 주어져야 합니다. 즉 치료를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도를 세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할 때도 일주일에 3번씩 트레이닝을 하면서, 약을 이미 7세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일단 유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행히 아이의 인지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치료를 했을 때 아이의 위축감이나 불안감들이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많이 좀 밝아졌고, 일단 아이가 언어는 초반부터 늘진 않았지만 아이가 밝아졌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말이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1년쯤 되니까 언어가 좀 폭발적으로 이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쯤 돼서 이제 학교를 입학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교육관계나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학교 생활을 잘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언어가 다 트이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하시죠. 사실은 매주 아이가 언어가 좋아졌으니까요. 근데
아이가 집중이 부족한 겁니다. 학습이 어렵고. 그래서 그것까지 좋아지게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본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학습에 있어서까지는 치료에 좀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즉 아이가 언어가 지연이 됐을 때 그것이 언어 지연에서 건강한 아이로서 사회적으로 또 표현하는 아이로서 건강하게 되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이 아이는 학습까지는 치료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즉 학습에서는 어려움이 아이에게 남아있겠죠. 물론 학습이 어려우면 공부가 아닌 다른 길로 아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돌아왔고요. 가까운 곳에서 언어 치료를 같이 병행을 이제 하셨던 아이였습니다. 좀 늦게 왔지만 잘 치료가 되어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10년 전에 치료했었던 아이입니다. 10년 전에 치료했고 1년 8개월의 치료 기간을 가졌고요. 표현 언어가 많이 지연되었고 약간의 경계선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뉴로 IM 청지각 치료랑 한방 치료랑 친구 치료를 같이 했고요. 어머니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좀 말 좀 했으면 좋겠다. 말을 너무 안 한다.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본적인 인지 기능이 아주 떨어지진 않았죠. 경계선으로 약간 약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교우 관계는 그냥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잘 어울리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만 아이들 잘 따라다녔었죠. 그래서 엄마가 밤에 일을 하고 왔을 때 아이가 아이 오늘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를 그냥 쳐다만 보고 이제 멀뚱멀뚱 있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답답하셨죠. 그래서 말 좀 했으면 좋겠고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이때도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치료를 했었고요. 첫 3개월 동안은 아이가 벽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만 보고 가만히 어떻게 2시간을 앉았다가 집에 갈 수 있지? 저희는 참 의아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나 벽 보고 앉아서 그냥 책 펴고 책도 안 보고 가만히 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집중을 할 수조차도 없고 역시 사람과의 대화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눈빛이나 표정에서 멍한 표정이나 눈빛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관심도 이제 갖기 시작하고 이제 책을 좀 피기 시작하고 신문도 슬쩍 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되니까 이제 아이가 더 많이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한테. 그리고 의사소통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이 많이 늘었다. 집에 오면 자기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준다라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감사해 하셨는데요. 그 뒤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3이 돼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후배들을 통해서 과외를 소개시켜줬죠, 제가. 자네는 영어 과외를 시켜주고, 자네는 수학 과외를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후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과외도 했었습니다. 그때 과외를 하면서 하는 말이 중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6년이나 학습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이가 너무 성실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중3 때 초3에서 시작했지만 중3 끝날 때는 초3, 4, 5, 6을 다 마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과정을 쭉 따라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1학년쯤에 거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따라왔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잘하면 좋은 데 가겠다라고 이제 열심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명문대는 물론 못 갔습니다. 명문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나름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갔고 학교에 들어가서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그리고 차석도 했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밥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번 학기 차석을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제가 교수님이랑 안 친해서 1등 안 시켜준 것 같다라고 해서 2등 했다고 밥 사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저는 밥 사줍니다. 그래서 치료했던 아이들 가끔 성인이 돼서 종종 찾아오는데 밥 사주고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 치료했던 아이가 5년 전에 치료했던 아이가 어떻게 발달이 되고 있는지. 이 어머님은 이제 치료 끝나고도 3년 4년 후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원장님 덕분에 아이가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조그맣게 떡값도 주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너무 저희도 기쁘죠, 사실은. 그리고 해병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한 2년 전에 유학을 가서 지금은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마 한국에 오게 되면은 아마 연락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그 당시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또 저를 찾아와가지고 또 밥을 얻어먹으면서 원장님 그때 못 만나셨으면 자기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중학교 2학년이지만 본인도 본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을 이 친구가 알고 있었구나 라는 참 마음이 찡한 어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를 치료했던 선생님이 저희 현재 우리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치료했었던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표현 언어가 발달이 좀 안 된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약간의 자폐 스펙트럼이 경증으로 있고요. 발달이 좀 더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언어 자체가 특별히 안 나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6세고요. 6세고 대학병원에서 이미 언어는 조금 발달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발달은 아이가 할 것 같은데 언어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치료를 했는데 4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니까 역시 상호작용은 늘어나는데 정서적으로도 뭔가 대처가 늘어나는데 언어는 희한하게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언어가 어렵겠다. 8개월쯤 되니까 아이가 되려 짜증을 내고 흥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왜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라고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불안해 하셨죠. 네. 그리고 한 10개월쯤 돼서는 이제 갑자기 문장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아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잘 막 단어 따라하고 이제 문장하고 그 전에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말 한마디가 안 나와가지고 잘 친구들하고도 유치원에 놀고 다 하는데 말이 도저히 안 나오고 해서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말이 나오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참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를 치료해주는 약이 딱 정해져 있으면 저희도 고민을 안 할 텐데 그 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 찾아야 됩니다. 그 약이 10년이 넘게 언어 치료에 대한 약을 찾느라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다 찾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찾아졌고 올해 2019년 들어서 언어 치료의 약들이 많이 찾아졌고 그걸 토대로 언어가 늘어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아이 중에서 특별히 더 병원에서도 언어는 아마 안 될 거라고 이미 포기하시라고 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박건우라는 아이는 아주 경도의 자폐 스펙트럼이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역시 언어 발달이 더뎠고 지금은 5세고 이 부모님께서 이 아이의 치료 과정을 오픈해 주기로 하셔서 저희가 현재 치료 과정을 계속 영상으로 올리면서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치료가 끝나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치료 과정에서 이 아이가 한 달 한 달 어떻게 가고 있고 한 달 한 달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그냥 오픈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한 거죠. 안 좋아질 아이를 이렇게 오픈을 하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한 치료가 이만큼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은 도전적인 영상을 저희도 찍게 되었고요. 학부모님들이 언어가 느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이 치료를 하면서 매번 만나는 학부모님들은 매번 경험이 없습니다. 매번 만나면 경험이 없고 그 기존의 학부모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다음 세대의 학부모님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고 전달이 되지 않고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언어 치료로 한참 유명하고 그러다가 한때는 또 인지 치료가 또 한때 쫙 유명하고 한때 또 감각 통합 치료가 쫙 유명하고 그들은 뭐 산소 치료가 쭉 유행하다가 그들은 영양제, 그들은 ABA 뭐 그냥 그 시대의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다 트렌드가 쭉쭉 가는 거죠 이제. 또 다음에 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치료의 과정상에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주제랑은 좀 다르지만 왜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학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런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이쪽 동호회는 왜 잘 이렇게 연합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증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뭐 청각이 안 좋은 아이들은 다 똑같죠. 뭐 다운 증후군 다 똑같죠. 뭐 지체 장애면 똑같아요. 다 동일한 어떤 장애 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의 발달 장애는
너무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말이 잘 돼, 어떤 아이는 말이 안 되는, 어떤 애는 문제 행동이고, 어떤 애는 꽂혀 있고 뭐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돼서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그 전 때의 부모님들이 그 다음 때의 부모님들에게 아, 치료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실패했고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더 양질의 정보들이 후대의 부모님들, 발달이 느린 후대의 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10년 넘게 이 치료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것이 이래서 그렇구나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새롭게 아무것도 모르고 또는 이제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10년을 넘게 쭉 치료를 하지만 좋아졌던 부모님도 있고 좀 미진한 부모님도 있지만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전달이 너무 잘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런 정보를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작년까지는 언어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상호작용도 안 됐고 진단을 받고 언어 치료랑 운동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언어는 좀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 언어가 또 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호작용이 너무 안 되고 눈 마주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언어가 더 안 늘고 반향하고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언어는 조금 늘었지만 더 발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5세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한의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치료 일기를 저희가 유튜브에 이제 올렸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네, 이 아이 상현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이고요.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찍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했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제 질문에 여기 가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 과정의 뇌파 검사 결과도 이렇게 이 아이의 상현이의 결과를 저희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매달 이 아이의 변화 과정을 다음 페이지로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오픈해서 한번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 얼만큼 좋아져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되는지. 물론 저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완벽하게 정상에 되어서 완벽하게 학교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한 모습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 아이가 좋아지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치료가 언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어떠한 예후를 보이고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어머니께서 계속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뇌파 검사 결과를 보면 전두엽의 이 델타파에 상당히 빨간 부분이 많습니다. 즉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영역이 빨갛기 때문에 이 아까 얘기한 브로카 영역, 전두엽이 있다 그랬죠. 이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에서 표현 언어가 떨어지고 역시 전두엽이 이렇게 멍하면은 역시 상호 작용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자폐 스펙트럼과 표현 언어, 눈 맞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아이의 상태가 나타나고요. 치료를 10월 20일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약을 먹고 형아 머리를 땡겨서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새로운 말들 다 저희한테 보내달라, 안 했던 말들 다 보내달라, 어떤 패턴으로 아이가 변화가 되고 발전하는지를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0월 25일 3단어 문장 단어를 구사하기 시작했고 제스처 없이 이제 언어만으로 지시를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좋은데 갑자기 애가 안 던지던 던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언어가 늘 때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이 같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 흥분이 좀 감소되고 눈 마주치면 5초 정도 봤었는데 8초. 어머니도 참 꼼꼼하시네요. 5초인 걸 아신 거죠. 왜냐면 항상 아이가 보는 시간이 동일하고 그 시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3초만 늘어나도 거의 2배 가까이 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느끼기엔 그 체감이 다릅니다. 5초 보다가 딴 데 보던 아이가 이제 더 길게 보고 엄마를
관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11월 7일 흥분이 좀 감소됐고 눈맞춤이나 어휘가 향상됐고 상호작용이 지난주보다 나아서 아빠랑은 특별히 상호작용이 안 됐는데 아빠 옆에 가서 냄새 난다라고 하고요. 중간에 코피가 한두 번 난 적도 있었습니다. 즉 뇌에 산소 공급이 되면서 뇌가 활성화가 될 때 코피가 나거나 일시적으로 문제 행동이 약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안 쓰던 뇌가 활성될 때 그럴 때 아이들이 언어가 늘 때 좀 산만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약간 과격해지는 그런 모습이 잠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팝콘 냄새 날 때 팝콘 먹고 싶다라고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친구가 장난감을 뺏어가니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네. 한 번도 친구가 뺏어가는 것에서 반응하지 않던 아이가 우는 어떤 이런 과정들은 자기의 감정이 이제 언어로서 또 자기의 정서가 언어로서 정확하게 표현되거나 신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즉 자발적인 표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그 전에는 자발적인 표현이 없던 아이가 물건을 던지면서 즉 던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쌓인 표현, 즉 뭔가 억울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늘 때 억울했던 표현을 확 하면서 언어가 확 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굳이 꼭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언어가 확 늘어날 때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향어는 현재 비슷하고요. 표현어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달 정도 치료하면서 표현 언어가 늘고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반향어는 좀 비슷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 아이는 언어에 대한 약을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폐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약, 뇌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서 언어를 늘려주는 약, 그리고 뇌의 인지를 높여주는 약, 이 3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 반향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4번 약, 5번 약, 6번 약을 쓸 것입니다. 현재 4번 약을 쓰고 있고 또 5번 약, 6번 약을 쓰면서 반향어가 어느 시점에 또 좋아질지에 대해서 저희도 또 임상을 통해서 또 다음번에 또 세미나나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다, 좋아졌으면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치료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고민이 됩니다. 브레인리드 한의원에 10년 동안 참 많은 아이들이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졸업을 했는데 성공한 아이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성공한 아이들이 있고 미진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물론 저희의 치료률이 과거보다는 계속 더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치료 성공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더 성공한 아이들이 있고 덜 성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성공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이의 관찰력이 상당히 좋은 경향성을 보였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찰을 좀 더 잘하셨던 부모님들이었고 아이들이랑 또 정서적으로도 교류가 잘 됐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정서적인 교류가 잘 안 되죠.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아이랑 교류가 좀 됐었고요. 또 아이의 경과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현재 어떻게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 감각이 있었던 거죠. 어디로 가는지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고 배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치료사가 되어서 임상 경력이 쌓이지 않고서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없지만 각각의 치료 전문가들하고 계속 교류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책도 찾아보면서 또 아이를 계속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미세하게나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가고 있구나. 이거는 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방향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엄마가 잘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치료기관과의 소통에 있어서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치료기관과 커뮤니케이션 잘 함으로써 아이의 전반적인 치료의 방향이 그래도 엄마의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관찰과 그런 걸 토대로 치료기관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서 아이에게 더 좋은 쪽으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치가 된 아이들은 보통 이제 아주 경한 아이들은 한 16개월 정도 있고요.
보통 정도의 발달의 장애나 언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치료 기간 후에 이제 졸업했던 아이들, 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심했던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완치가 되지 않았던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아이들까지 저희가 다 완치를 시킬 수준까지는 아직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주 심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이 아이에게 어느 정도 적절한 시기라면 충분히 이 아이가 기능화될 수 있고 언어라든지 사회적으로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달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현재 저희의 치료법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10년이라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 배우고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 순간에 100걸음, 500걸음, 1000걸음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임상을 통해서 저희도 배워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 배움을 또 적용해가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또 5년 후 10년 후에 또 어떤 세미나가 지속이 될지를 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전에는 자폐 스펙트럼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시작했고 그 전에는 학습장애로도 세미나를 했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과연 브랜리더 한의원이 어떤 세미나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많은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은 보람되는 일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보람되고 더 좋은 일들이 아마 브랜리더 한의원을 통해서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 오늘이 19년이죠. 2029년 세미나 때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2029년 세미나 때는 2019년 세미나 얘기를 한번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학부모님께서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여쭤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